전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그들에게 사칙 연산을 하겠지, 맞지? 쌤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들에 대한 지지난 시간이겠지만 일단 부호라는 개념은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맞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은 7만큼 왼쪽으로 가라라는 스스로 내린 명령이지, 맞지? 근데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는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 금쪽이야, 맞지? 근데 금쪽이에도 사칙 연산이라는 명령이 입력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마이너스 7을 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을 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쪽이에게 더하고 빼라는 명령이 그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혹은 플러스의 부호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 사실상 모든 내용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니? 자, 일단 쌤은 이렇게 표현할게. 잘 봐. 자, 더하기는, 자, 쌤이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할게. 플러스 A 플러스 B의 더하기는요, B에게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뭐다? 명령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뭔 소리지? 맞지? 자, 쌤이 뭐라 했어? 플러스 7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7만큼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잖아. 마이너스 7이면 7만큼 왼쪽으로 가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네 성질대로 하라 이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지금 예시를 보여주면 플러스 2와 플러스 7을 플러스 2랑 마이너스 7을 빼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칙연산은 더하기는 뒤에 수에게 내리는 명령이거든. 그럼 뒤에 수한테 네 성질대로 하라 이거야. 그럼 명령은 내리면 사라지지.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7로 바뀌는 거야. 알았니? 그럼 얘 수직선상으로 접근하면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7칸 아이가. 그럼 뭐가 남아? 왼쪽으로 5칸이 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너희들은 현재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부호를 갖고 있는 두 수를 더하거나 더할 때는 뒤에 수를 더하기를 없애면서 그대로 대령하는 거야. 알았니? 그 후에 수직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매번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7칸 이러면 힘들잖아. 소수 나오면 어떡해? 분수 나오면 어떡해? 헷갈리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플러스 2랑 마이너스 7은 서로 상반되는 방향이야. 맞나 이가? 그치? 그러면 쌤이 말할 때 내가 5,000원을 벌었는데 7,000원 잃었어. 일단 서로 반대되잖아? 그럼 일단 무작정 절대값만 보고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빼. 근데 내가 그럼 2,000원이 되지? 근데 2,000원을 어땠어? 잃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2랑 마이너스 7이 서로 반대되잖아. 그럼 7 빼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5잖아. 근데 그 5가 어떤 세력이 이겼어? 마이너스 세력이 이겼잖아.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뭔 더하기 할 때마다 그 짓거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야 근데 그 짓거리를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숙련되고 빨라진다 차이야. 맞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걷는 행동도 단순한 행동이 아니잖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맞지? 관절과 근육과 밸런스 수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걷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하잖아. 맞지?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의 과정을 소홀히 하면 삐걱대면서 넘어지고 그러지.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되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더하기면 그냥 안 읽어. 그냥 요것만 읽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가 일단 절대값이 크고 이겼지? 5만큼 이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이번에는 쌤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일단 뒤에 숫자한테 명령 내리는 거야. 그대로 해라. 그럼 같은 편이지. 왼쪽으로 9칸 이건 수직선적인 느낌이고 맞지? 같은 편끼리 힘을 합쳐 서로 또 힘을 합칠 거 알겠나? 숫자를 합치는 거야. 그리고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소수 애들이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쫄지 마. 일단 명령이 내려져. 플러스 2.7 마이너스 3.3이잖아.
한 판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0.6만큼 이기는 거야. 일단 절대값이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무조건 뭐 해라? 빼라. 그리고 그 이긴 대상에 부호를 부여하는 거야. 알았지? 자, 뭐 당연히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적어볼까? 명령이다. 자, 여기다 적어. 빼기는 저 밑에다 적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4번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위에 옆에 혹은 요 사이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아직 적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기다려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 자,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설명과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설명도 잘 읽어봐야지.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야. 두 수의 절대값의 뭐야? 절대값의 땡땡인 합에 일단 뭐야? 부호가 같으면 일단 절대값을 더하는 거야. 왜냐면 힘을 합칠 거니까. 맞지?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라는 말이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라고 하는데 절대값의 차에 근데 차라고 하면은 무조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큰 값이 절대값이 큰 값, 절대값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3이 있어. 맞지? 근데 3이 더 크잖아. 3에서 마이너스 7을 빼라는 게 아니야. 절대값만 따져서 7 빼기 3을 하라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뭐야?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왜? 걔가 어쨌건 이길 거 아니야. 맞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무조건 0이다. 왜냐면 뭐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뭐야? 결국 본전이죠. 그치? 일단 너희들이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좀 분하지만 빈칸으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일단 알긴 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속 터집니다. 일단 부호가 같은 걸 더했으니까 절대값을 더하고 같은 부호를 부여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돼. 왜? 시키거든. 그 다음에 이번 또한 마찬가지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하지. 맞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일단 절대값을 더하고 같은 부호를 부여하면 마이너스 7이 된다. 근데 쌤대로 하면 뭐다? 더하기니까 뭐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나중에 더 발전되잖아? 나중에 더 발전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겠지. 맞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빼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부호가 다르지? 그럼 일단 뭐 하면 돼? 절대값 비교해서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빼는 거야. 맞지? 근데 절대값이 누가 더 커? 플러스의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부여를 부여해서 플러스 1이다 라는 3번의 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니? 4번도 볼까? 자, 일단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지.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절대값 4에서 3을 빼고
근데 절대값 4를 갖고 있는 존재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쌤 마음대로 하면 뭐다?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맞지? 뭐야? 1이고 마이너스지. 똑같은 말이야. 맞지? 근데 쌤은 이거를 적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사고해서 바로 적으라는 말인 거지. 둘 다 결국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사고의 과정을 적죠. 맞지? 근데 적지 마세요. 근데 뭐야? 계산이 힘들다? 그러면 계산식을 적어. 예를 들어 11.1 마이너스 3.7이야. 맞지? 그러면 계산식을 적대. 이걸 적지만 어차피 적어봤자 세로 계산식 한 번 더 적어야 돼. 알았니? 자, 덧셈의 교환 법칙인데 이게 그 특별하지.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은 거야. 맞지? 더하기는 쌤 뒤에 수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더하기에서만큼은 그 더하라는 명령을 앞에 숫자에 내린 걸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맞지? 이걸 뭐라고 한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해야 돼. 알았니? 이거 곱셈이랑 덧셈이랑 둘 다 교환 법칙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거 구분 반드시 해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일단 절대값이 2가 더 크고 2 빼기 1의 큰 녀석의 부호를 하는데 내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나 뭐야? 2 빼기 1 더하기에 대한 플러스 1이란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교환 법칙이 되면 결합 법칙은 자동이야. 자,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만약에 쌤이 너희 6명을 그냥 일렬로 줄 짝 세웠어. 그냥 랜덤으로.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앞뒤 사람이랑 위치 바꿔도 된다 이래. 결국에는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 아이가. 맞지? 뭐 예를 들어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맨 끝에 있는 애랑 같이 가고 싶어. 근데 바꿔도 되니까 물론 허락이나 그런 건 일단 둘째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다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우선시하라고 했지만 B 더하기 C를 우선시해도 된다는 거야. 이 결합 법칙은 쌤이 말할게요. 교환 법칙이 됐을 때 되는 기능 중에 극히 일부야. 막말로 이거는 A 더하기 C부터 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단 뭐 해줘야 돼? 자, 근데 뭐 나중에 이건 나중에 말할게요. 뺄셈에 대해서. 뺄셈의 교환이 뺄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일단 음수 놈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구나 라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근데 일단 지켜보자. 일단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니까 자, 일단 이 친구는 절대값 빼고 더 큰 녀석이니까 플러스 1이지.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2고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 먼저 해볼게.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지. 더하기는 내가 그냥 안 읽을 거야.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할 거야. 알았니? 그럼 한번 뜨지? 1이 마이너스가 1만큼 이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같은 편이네. 둘 다 나쁜 놈이네. 힘을 합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똑같죠? 맞지? 근데 더하기면 극단적으로 뭐 해야 된다? 요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먼저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해도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더하기보다 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알았니? 그래서 쌤은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 먼저 합쳐. 왜냐하면 절대값이 더해지거든. 근데 그건 개인 취향 차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얘가 279 저기 있는 애가 529야. 근데 요 279 옆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78이야. 그럼 얘 먼저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게 더 편하겠지? 맞지? 수학에서 절대는 없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쌤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의 다 통하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쌤한테 물어보고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확신을 받는다. 그게 학원의 의미입니다. 자, 설명하면 또 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자, 일단 뭐 해주면 돼? 교환 법칙을 통해 계산하라고 했지?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요 위치 바꾸는 거야. 그냥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애를 더하면 무조건 0이지. 그럼 답이 그냥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다 더하기지. 다 지 맘대로 해야 돼. 0 되고 그럼 얘만 남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건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진행해도 돼. 왜? 그건 교환 법칙을 이용한 거거든. 맞지? 근데 쌤처럼 풀려면 이건 뭘 쓴 거다? 결합 법칙이다 라는 거야. 교환 법칙이지. 교환 법칙. 근데 좀 귀찮겠지만 쌤도 지금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덧셈에 붙여줘야 됩니다. 알았지? 덧셈에. 다 적고 동그라미 합시다. 자, 옆에는 오늘 아마 풀면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뺄 거야. 얘들아, 더하기가 뒤에 수에게 그대로 해라 라는 말이면 뺄셈은 뒤에 따라오는 수에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야,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해라. 예를 들어 뒤에 빼기 플러스 3이잖아? 그럼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빼기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7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알았니? 뺄셈은 뭐다? 뒤에 딸려오는 숫자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야, 너 성질 갖고 있는 그 반대로 행동해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A 빼기 B는 B에게 반대로 행동해라 라는 명령이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왜냐면 사칙연산은 결국에는 지시 내리는 거거든. 더하기는 근데 그 더한다는 지시를 앞에 애가 받아서 수에게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빼기는 무조건, 왜냐면 결국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예시를 보여주면 너희들한테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7을 요구하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 2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9가 되겠지. 맞지? 그게 뭐냐면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7이라 보자. 그럼 플러스 7이 빼기의 명령을 받아 플러스 2 마이너스 7. 그러면 우리 연산의 법칙에 따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해됐니? 이거라고 보면 돼. 자, 학생 A랑 학생 B가 나란히 서 있어. 근데 쌤이 더하기라는 명령을 해. 더하기라는 명령은 뭐야? 네 그대로 하라는 거지. 근데 쌤이 B한테 야 너 그대로 하라 해도 그냥 A 더하기 B고, 뭐야? 내가 A에게 너 그대로 하라 해도 똑같잖아. 근데 만약에 빼기야? 빼기는 B에게 너 반대로 하라는 말이지. 야, 근데 A가 그대로 있고 B가 반대로 있는 거랑 A가 반대로 있고 B가 그대로 있는 거랑 같아? 다르지? 맞지? 쉽게 말해서 빼기는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쌤이 어떤 걸 보여줬냐면 더하기는 명령 없이 그냥 뭐야? 그냥 사라지지. 맞지? 그럼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4 이런 걸 요구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에 사실은 괄호치고 사이에 더하기라는 명령이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봐도 돼, 안 돼? 그렇게 봐도 결국 똑같지? 맞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라는 명령이 다 빼지고 부호만이 남잖아? 그러면 교환 법칙이 됩니다. 마이너스 7, 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뺄셈이 있으면 무조건 정석대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만약에 자 일단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과제는 뭐냐면 얘들을 부호 절대값만 남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더하기 및 빼기라는 명령을 싹 다 지우는 거야. 맞지? 그러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왜? 이 사이에는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되고 쉽게 말해서 내 맘대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단 곱하기 나눗셈 있을 때는 예외. 그건 다 잡아먹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럼 예시를 한번 보자. 그래도 정석 쌤이랑 똑같은 말이지만 그 풀이를 적어놓은 거야. 자, 너 반대로 해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걸 이렇게 표현해. 뺄셈은 덧셈으로 하고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쌤은 이 과정을 한 번에 하는 거야. 왜? 더하기는 결국에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맞지?
결국에는 뒤에 L을 부호를 바뀌게 한다로 끝 아이가? 맞지?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 버린 겁니다. 쌤은. 그러면 뭐야? 더 이제 연산에 따라 플러스가 이만큼 얘기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빼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원래는 플러스 2가 되지만 쌤은 어떻게 해석한다? 한 3 더하기 2라고 3 플러스 2라고 바로 해석하라. 알았니? 5가 되겠지. 됐나? 자, 어떤 수에 0을 빼면 어떤 수 자실이 된다. 맞지? 내가 얼마를 들고 있든 거기서 0을 빼면 아무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빼면 어떤 수의 부호가 바뀐 수와 같다. 뭐야? 0에서 어떤 수를 빼면 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0 빼기 a라는 말은 마이너스 a랑 똑같다는 말이지. 맞지?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뒤에 따라오는 a가 마음이 바뀌었다가 다잖아. 맞지? 0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2는 0 더하기 마이너스 2. 근데 사실상 바로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 2 바로 해석하라. 알았지? 자, 그럼 쌤 하는 거 잘 봐. 쌤은 그냥 이렇게 마 3, 마 2, 마 5온 거야. 왜냐면 빼기잖아? 애초에 반대로 읽는다니까? 잘 봐. 마 3, 마 2, 는 마 5. 이렇게 적혀야 돼. 이해됐나? 얘도 뭐야? 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적히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일단 플러스가 더 크니까 플러스 그리고 3분의 1이잖아. 왜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 돼. 알았니? 오케이? 어이. 왜냐면 너희들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 처음에는 저 순서대로 다 따라. 근데 지금 뭐 일단 다 2회차 3회차니까 쌤이 말할게. 지금도 저렇게 하는 사람 있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뭐 이렇게 다 지켜서 하는 사람 있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근데 그걸 막 없애지 말고 이리하여 없어진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의 그 방법이 뭐야? 잘못됐으면 고치는 거고, 맞지? 맞으면 그 맞는다에 확신을 주는 게 지금 쌤이 하는 말인 거야. 알았지? 결국엔 생략돼야 돼. 왜? 지금은 이 더하기 빼기가 메인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서 저기에 혼신 힘을 쏟아도 돼. 근데 한 학기 아니지. 다음 달원만 가도 저건 서브야. 맞나 얘가? 얘가 언제까지 메인일 것 같아? 아니지? 얘는 뭐야? 유통기한 그냥 2단원 지나면 바로 끝이야. 바로 이거 버려야 돼. 바로 뭘로 와야 돼? 풀 3, 마이 1.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알았니? 그거의 합법적인 절차를 알려주는 거야. 1회차 했으면 쌤도 이렇게 안 해. 1회차 했으면 쌤도 이 과정 다 보여줍니다. 2회차부터 이렇게 설명해줘. 반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오케이? 좋아, 괜찮아. 자, 역시 뭐 더하기 빼기 있으면 혼합계산 이거 빼질래야 빼질 수가 없죠. 아유 싫어. 상관없어.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더하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뭐야? 적당한 수끼리.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 이거야. 진짜 혹시 얘들아 중상수학 한번 해본 사람 있어? 없지? 아, 그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중상수학에서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있어. 그냥 흘려 들으면 돼.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뭐야? 곱하고 더해서 되는 수를 적당한 수를 찾는다. 이 짓거리 내놔. 맞지? 근데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당한 수라고 하면 일단 첫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부호가 같은 애들. 맞지? 근데 뭐야? 부호가 다른데 맞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애들. 아까 쌤이 예시를 들어줬잖아.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플러스 297 마이너스 298 더하기 300 이렇게 했는데 부호가 딱 무조건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뭐야? 얘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부호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알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교환 법칙이 다야.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해줘야 되겠어? 더하기 및 빼기라는 명령을 다 없애줘야 돼. 맞지? 결국에는 뭐야? 얘들 숫자만이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형태로 만들면 그럼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알았니? 자, 이런 거 보면 자, 쌤하고 잘 봐.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니까. 내가 뭐 해줬어? 빼기 뒤에 있는 애는 부호 반대로 더하기 있는 애는 부호 그대로 적어줬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맛깔나게 5를 했는데 근데 요 5랑 마이너스 5가 날아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4인 거야. 이 과정이 저렇게 줄어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서술형이야. 서술형이면 쌤이 너희들한테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 서술형이더라도 이렇게는 바로 적어도 돼. 알았니? 이해됐나? 그 서술형이면 이제 교환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뭐야?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나는 자신 있게 말할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야 이게? 안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나 틀렸다는 꼴 한 번도 못 봤다. 나 믿어라. 알았지? 근데 이 더하기 빼기 부호 반대로 적용하는 이건 보여줘야 돼. 요걸로 바로 다 보면 안 돼. 그건 안 돼. 알았지? 나 사칙연산이라는 명령이라는 개념을 잘 이행했다라는 건 보여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 67쪽에 유형익히기 한번 볼게요. 자, 쌤이 처음에 그 더하기 빼기 할 때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보였던 거 기억나나? 맞지? 얘들아 어떤 수든 어디서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하지? 그럼 여기서 최초로 시작한 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 봐봐. 자,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2칸.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지금 자, 화살표 방향을 봐봐. 이건 2를 더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건 3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맞지?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 자,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3이 여기서 시작됐겠지. 맞나 이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5칸만큼 간 거야 이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잠만 이거. 왜냐면 이게 뺄셈식으로 적힐 수도 있거든. 이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그래갖고 뭐야 덧셈식을 써라라고 했지. 맞지? 그럼 덧셈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건 플러스 5고 이건 마이너스 3이고 이건 플러스 2고 덧셈식으로 이게 표현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게 표현할 덧셈식으로 할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플러스 2다. 이거 말고는 없지. 맞지? 그러면 덧셈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2다. 왜냐면 너희들 이항 알지? 왜냐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쌤이 저 수식수만 보고 답이 안 나왔잖아. 근데 뭐만 활용하라고 했어? 덧셈식을 적으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야.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는 식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 플러스 2지? 맞지? 그럼 그걸 적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봐봐. 최초의 수익선에서 시작했지? 근데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칸만큼 갔잖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으로 2칸 간 거다라고 해석된 거겠네. 이게 보통 이렇게 한 라인에 일어나잖아? 그럼 얘들이 연속된 계산식인 거야. 그냥 독립되게 따로 있잖아. 이건 결론을 나타내는 거야. 결론이 플러스 1라는 거지. 그럼 시작이 뭐야? 처음에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5칸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칸 갔다라는 말이지. 근데 뭐야? 반대로 행동하라는 뺄셈 말고 그대로 하라는 덧셈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적힌 거야. 알았니?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을 먼저 적어줘야 돼. 왜냐면 시작은 0부터 시작하잖아. 이거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결론은 맞지만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계산하라. 자, 그대로 명령 따르자. 근데 쌤이 꿀팁 줄까? 봐봐. 결국에는 분수의 덧셈이지. 뺄셈이든. 어쨌든 분수의 덧셈 뺄셈이지.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뭐가 일어나? 필연적으로? 통분이 일어나지. 그럼 쌤은 얘가 그대로 한 거잖아. 그대로 하면서 통분을 합니다. 뭘로 통분돼?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힘들겠지만 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결국 니들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0분의 5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10분의 9다라고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쌤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뭐냐면 그 소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 소수로 표현한 분수가 소수로 표현하기 쉬운 애라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9라고 해도 무방하지. 맞지? 근데 한계가 있지. 뭐 일단 8분의 1 이런 거 쓰면 좀 골치 아플 거고. 너희들 혹시 8분의 1이 소수로 나타내면 뭔지 아니? 0.125 제곱수 외웠니? 2의 6승 63. 13의 제곱 396. 너무- 369. 너무 큰 거 아니야? 13의 제곱 296. 아, 쌤 잠깐만요. 아, 149. 이건 좀 아니, 163. 아니 13의 제곱이면 3, 3은 9 적어도 1의 자리를 9로 끝내야는 안 되겠어? 쌤 진짜 알아요. 어. 169. 아이고 점수로 따지면 이제 100점 만점 중에 이제 2점 16의 제곱 156. 256. 그렇지 19의 제곱 361. 아우 이 라인이 문제구만 이거 아, 쌤 너무 더워서 잠이 옵니다. 좀 근데 에어컨 좀 덥지 않겠어? 선풍기 좀 틀까? 네. 근데 이 선풍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청산 적이 없는데 아예 그 연초에 했어 연초에 1월 했어 1월이면 얼마 안 됐나? 그 뒤로 근데 중요한 건 그 뒤로 안 썼잖아. 안 쓰면 먼지가 쌓이는 거야. 계속 쓰는 선풍기는 먼지 어떻게 쌓여? 네 가만히 있는 차 위에 올라탈 수 있는데 움직이는 차 위에 올라탈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선풍기 완전 정면으로 가는데. 만약에 좀 춥다 싶으면 바꿔도 돼. 아니 지금 더워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땀으로 샤워해주고. 그 설명이 개 재미없어서 그래. 자, 근데 얘는 쌤은 뭘로 추천해? 나는 이거 진짜 소수 추천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소수 변화도 잘해야 돼. 4분의 3 0.75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몰라? 알아요. 근데 왜 8분의 1이 0.16인 건 왜 다 말을 못했어? 아는데 말하기 귀찮았구나. 그거 나름대로 열받는데. 8분의 7이 뭐야? 8분의 7 맞추면 아이스크림 0.625. 꺼져. 그럼 8분의 5고 자 5 0.87. 그렇지 요맘때 받아가 0.65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소수로 적어도 전혀 상관없어 얘들아. 알았지? 쌤은 이렇게 말해. 더하기 빼기면 소수로 바꿀 수 있으면 소수로 바꾸고 곱하기면 분수로 바꿀 수 있으면 분수로 바꾸라. 왜? 분수의 곱셈은 약분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분수의 덧셈은 통분이 필요하니까. 되니까랑 필요한의 차이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분수를 피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분수를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 뭐 이용됐어? 덧셈의 교환 법칙. 쉬는 시간 5분 만에 먹을 자신 있으면 그때 줄까? 아니, 마칠 때 줄까? 마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 썼어? 그렇지. 시험 반평균 90점 넘으면 쌤이 피자 사줄게. 가능해. 내가 안 가르친 게 단 하나라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알았니? 내가 자신 있어. 내가 가르친 거 다 나옵니다. 내가 가르친 거 바뀌는 거 없어.
근데 사실 이럴 수 있어. 분수 봐 알려주고 나서 봐 내가 알려준 거잖아 이럴 수도 있지.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 맞지? 근데 같은 개념으로 비롯된 애들일 거야. 특히 소인수분해 파트. 내가 거기 고점 높다고 계속 말하지. 맞지? 정수와 유리수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저 그 소인수분해 공약수 공배수 파트 중난이 노안도 못합니다. 알았지? 자 일단 간단하게 하자. 자 간단하게 하면서 뭐까지? 통분. 뭘로 통분돼? 21. 근데 이게 천천히 왜냐면 니들 어차피 통분하는데 시간 써야 돼. 통분 21분에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고 반대로 써가니까 플러스 자 천천히 21분에 그렇지 그러면 21분에 17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네. 자 얘도 뭘로 적어줘? 마이너스 0.45인데 뒤에는 어떻게 적어줘? 자 반대로 해 플러스 1.3이지. 아 이거 근데 빼는 게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적어. 여기 적어. 맞지? 아 돈 필요해. 맞지? 갖고 왔는데 아 돈 더 필요해. 그러면 뭐가 되겠어? 8, 5, 0.85. 근데 플러스 0.8. 이해됐니? 오케이? 네. 자 옆에 자 아유 그지 같다. 자 일단 명령부터 이행하자. 명령부터 이행합시다. 명령부터 이행하면서 통분 그건 하지 마. 왜냐하면 계산되기 유리한 지금 만약에 명령 이행 및 통분을 같이 하려면 4개의 분수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되거든. 물론 얘는 간단해 6이야. 근데 4개의 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가 졸라 커질 수도 있잖아. 맞지? 여러 개의 분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나는 일단 명령 이행부터 하라라고 말합니다. 됐나? 자, 근데 너희들은 얘를 어떻게 모으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같은 부? 분모가 인 애들? 근데 같은 부인 애들끼리 해도 별로 뭐야? 손해볼 건 없어. 왜냐면 6으로 통분되긴 하는데 일단 뭐야? 분모가 인 애들끼리 보는 거야. 맞지? 이거 플러스 1인 거 알겠나? 맞지?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남은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해야지.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5니까 얘 6분의 3 알겠나? 그러면 1과 6분의 3이라고 하면 되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아니면 쌤은 이렇게도 추천해. 얘는 솔직히 뭐야? 할만하잖아. 맞지? 6 근데 계산이 많으면 난 그냥 이렇게 크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친구는 3배가 되니까 9. 두 번째 친구는 플러스인데 반대로. 세 번째 친구는 3인데 마이너스 3인데 그대로. 네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5인데 반대로. 이렇게 해도 빠르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야? 네 수의 모두의 최소 공배수가 제법 크다면 얘는 안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라, 절대 저렇게 하라 그런 건 없는 거야.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매번. 알았지? 수학이 그냥 애드립 쇼야, 애드립 쇼. 자, 아우, 다 여기 땡큐. 11 빼기 10 1이야. 얘도 볼까? 자, 일단 아우 뭔지 모르겠어. 모아도 별 의미 없어. 그럼 6분의 크게 그냥 써버려 그냥. 그러면 얘는 2배 2배니까 8 3배 3배니까 마이너스 9 그대로가 되는 거야. 맞지? 결국에는 수학은 잡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거든. 너희들은 진짜 수학을 하다 보면 더하기보다 곱할 일이 정말 많을 거야. 한 자릿수 곱셈 진짜 잘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음수끼리 아니면 얘는 음수끼리 모기보단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8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됐나? 자 발전이라고 하는데 쫄지마. 얘들아 사칙연산은 결국에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됐지. 행동은 글로 표현되지. 맞지? 그러면 더하기랑 빼기는 원래 뭐야 그 근본이 문장이 있어. 당연히 뭐야 더하라 얹어라 라는 말도 되지. 근데 어떤 말도 그 더하기 빼기로 해석되냐면 큰 수도 더하기로 해석이 돼. 작은 수는 빼기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0. 왜냐면 큰 수라는 말은 더하기인 거고 결국에는 그만큼 성질대로 하는 거지. 자, 얘도 봐봐. 마이너스 6 작은이니까 마이너스 빼기 인데 플러스인데 근데 그냥 바로 작은이면 이걸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면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만큼 작은이니까 플러스 8이 적힌 거야. 알았니? 얘는 이 말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돼.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8은 이렇게 해석되겠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을 뺀 수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그건 직역. 맞지? 세상에는 꼬이는 인간들이 참 많아. 예를 들어 이상을 작지 않다 이 짓거리 하는 애들 있잖아. 맞지? 그런 류라고 보면 돼. 맞지? 그래도 그런 인성 파탄난 애들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 다음과 같은 답이 된다. 자, 밑에 봅시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 써라고 하지. 자, 쫄지 말고. 자, 일단 먼저 네모 더하기 3이 1이 3이잖아. 맞지? 그럼 네모는 뭐야? 2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네모. 자,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부터 해봐. 통분부터. 12분의 8은 마이너스 12분의 3이지. 그 얘들아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야. 8을 마이너스 3으로 엎을 수 있는 데가 뭐야? 8이 마이너스 3이 됐지. 그럼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10. 일단 8을 완전히 제압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8만큼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3만큼 더 긁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1인 거야. 맞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항이지. 하지만 지금은 있는 대로 이렇게 가야 돼. 자, 한 바다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아, 졸라 잠 오겠네. 무서운 얘기 잘 들어? 네. 시험 괜찮게 치면 내가 농담이 아니라 내가 니들 밤에 못 걸어 다니게 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안 했어. 한 30분짜리. 시험 잘 쳐봐. 알았지? 나 이거를 모든 연령대 다 해봤거든. 이 얘기를. 안 무섭다고 하는 애 한 명도 없었어. 근데 그러면 지민이 걸어서 수영 못하는데. 소리야. 아, 지민이 그냥 이 상태로 못 움직여? 아, 네. 서울이 잘. 자, 일단 봐라. 정수 정갈해. 맞지? A의 절대값이 2고 B의 절대값이 7이야. 그치? 그러면 A의 후보구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B의 후보구는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지. 더 할 거야. 근데 가장 큰 것과 작은 거지. 얘들아, 더해서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쌤이 상식을 알려줄게. 더해서 크게 만들려면 큰 애를 2개 갖고 오면 되고 더해서 작게 만들려면 작은 애를 2개 갖고 오면 돼.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빼서 크게 빼서 작게 만들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큰 애에서 작은 거 빼면 제일 큰 애에서 제일 작은 애를 빼면 커. 작아지려면 작은 애에서 큰 애 빼면 돼. 알았지? 이거 상식이야. 네, 근데 나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온 꼬라지를 못 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뭐야? 요거 2개 데려온 플러스 9. 제일 작은 건 요 2개를 데려온 마이너스 9가 답이 된다. 아마 바로 밑에가 빼기가 아닐까? 응, 아니네. 세 변에 보인 뭐야? 내정수합이 모두 같네. 맞지? 자, 일단 하자 없는 게, 자, 얘들아, A, B, C라고 하면 어떤 선분이 하자가 없어? 쉽게 말해서 문자가 없어. 선분, 이게, 문제를 먼저 봐야 되나? 자, 세 변에 놓인 정수합이 모두 같을 때라고 됐어. 알았지? 그럼 세 변이 있을 거 아니야. 쌤의 너희들 편의를 위해 이렇게 꼭지점을 적어줬어. 어떤 선분이 일단 먼저 우선시 돼야 될까? ACG. 쌤은 미정계수를, 문자를 하자라고 표현해. 맞지? 하자 없는 애부터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뭐 양수끼리 7, 음수끼리 마이너스 13 이래 돼. 근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미쳤나봐.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 빼고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5랑 5니까 0이지. a 자체가 마이너스 6이 안 되겠어? 얘도 일단 음수끼리 힘을 합하면 마이너스 13이네. 근데 마이너스 6을 만들어야 돼. 7만큼 올려야 되겠지. 플러스 7인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 빼기 b네. 그럼 마이너스 6 빼기 7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숙제 많이 내주면 공부하기 좀 힘드나? 네. 공부할 거지? 공부할 거지? 네. 그러면 71쪽까지. 야, 이 적은 거야. 이거 많다고 생각하면 진짜 머리털 다 밀어붙는다며. 이거 적은 거야. 이 문제 설마 안 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떠들어 자랑할 정도는 작진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마당에 2문제씩 있어. 왜 졸라 많아? 아니요. 나 공부 그거 없었으면 나 기출 이거 끝까지 내서 별로 차이 없네. 아니다? 그래도 저 유형 한번 풀어야 돼. 내가 시험지를 아직 못 봤지만 이거 절대값이 정해져 있는 애들의 더하기 빼기 크게 작게 이거는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오면 그냥 그날 수업 바로 샷다 내고. 나 시험지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수고 많았다.